제1장 수화식 실수의 성질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수라고 하는 것은 이 한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존재하는 수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수를 말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수도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머릿속에서 상상으로만 존재하는 숫자를 허수라고 하고요. 실수가 아닌 수도 이제 존재하긴 합니다. 가령 앞에서 어떤 숫자를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되는 이러한 숫자, 이런 것들은 실제 수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허수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제 표현하곤 하는데요. 그러한 숫자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제 실수다라고 하는 거고요. 문과 수학에서는 이제 실수만 다룹니다. 자, 그러면 실수에 대해서 좀 배워봐야 될 텐데,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실수는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유리수란 어떤 것이냐? 유리수는요, 정수 A, B를 이용해서 B분의 A와 같은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수라 하면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와 같은 이제 숫자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유리수를 조금 세분화 시켜보면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정수 방금 설명드렸죠. 정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이너스 3이나 0이나 2와 같은 수직선상에서 일정한 간격을 띠고 나타나는 그런 숫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셀 수 있는 이제 숫자인 거죠. 사람이나 아니면 사과의 개수나 아니면 뭐 이런 개수를 셀 때 이제 쓸 수 있는 숫자들을 이제 정수라고 하죠. 자, 그 다음 유한소수는 어떤 거냐면 유한, 즉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는 소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0.1, 0.5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끝이 존재하죠. 예, 그런 숫자도 이제 유리수입니다. 왜냐하면 0.1은 이제 10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0.5도 이제 2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 자, 얘는 마이너스 3인데 분모에 1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유리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유리수의 종류인 순환소수가 있는데요. 순환하는 무한소수인 거죠. 뭐 줄여서 순환소수라고 하기도 하고 순환하는 무한소수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예를 보면 0.25252525 이렇게 계속 쭉 반복되는 이런 수도 유리수입니다. 자, 얘는 0.25 반복되는 처음 위쪽에 이렇게 점을 찍고요. 그리고 반복되는 구간의 마지막 숫자에다 이렇게 0을 점을 찍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525 해서 점점점 이렇게 쓰지 않고 간단하게 이렇게 써도 같은 뜻이다 라는 것을 알아둡시다. 이 녀석도 이제 99분의 25 이런 형태로 분수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나중에 뒤쪽에 정수의 성질 파트에서 아마 다루게 될 거예요. 일단은 순환하는 소수도 유리수에 해당한다라는 것으로 알아둡시다. 자, 다음 무리수인데요. 무리수는 유리수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제 무리수가 됩니다. 유리수가 아닌 실수는 모조리 다 무리수예요. 그런 무리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순환하지 않아요. 순환한다는 것은 순환하지 않는다는 것은 규칙이 없다는 거예요. 불규칙하게 쭉 무한하게 쭉 연결되는 그런 소수를 무한소수라고 합니다. 자, 대표적인 무리수의 예로는 원주율 파이가 있죠. 파이는 3.14 이렇게 암기하고 있을 텐데요. 사실은 뒤쪽에 쭉 불규칙하게 숫자들이 계속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무리수의 대표적인 예로 파이가 있고요. 그리고 가령 루트 2도 있어요. 이거는 앞전 시간에 배웠죠. 루트 2라고 하는 것은 제곱했을 때 2가 되는 숫자인데요. 얘도 계산을 해보면 1.14, 213 해서 쭉 계속 이제 규칙성 없이 숫자가 나열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숫자들을 이제 무리수라고 합니다. 자, 다시 이제 실수의 체계를 정리해 보면요. 실수는 유리수랑 무리수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개로 이제 구분을 하고요. 유리수는 다시 세 개로 구분을 하죠. 정수거나 예쁘게 정리된 숫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런 숫자들을 유한소수, 끝이 딱 있는 숫자, 소수 0.1이거나 0.5 이런 숫자들을
소수를 유리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규칙성이 있는 소수 0.25, 25 이렇게 쭉 계속 반복되는 규칙이 있죠. 이런 숫자들은 전부 유리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이제 무리수가 된다는 거죠.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규칙이 없는 무한소수를 무리수라고 합니다. 자, 수직선과 실수 사이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수는 수직선 위에 한 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들을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한 수직선을 선을 이제 수직선이라고 하는데요. 수를 직선으로 나열하였다라고 해서 이제 수직선이라고 하죠. 여기에 지금 제가 이 토비토비 표시를 한 것은 이제 정수인 거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오른쪽으로 커지는 거죠. 아까 전에 파이는 3.14, 1592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 파이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한 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겠죠. 그래서 수직선 위에 한 점에 실수는 대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실수의 대소 비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B보다 더 크다면 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A에 그리고 B에 같은 숫자를 양쪽에 여기다 C 더하고 여기다 C를 더해도 부등호는 이 크다라고 하는 기호는 여전히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수직선에서 설명을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B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당연히 지금 A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더 큰 거죠. 이러한 상태에서 C만큼 더 커졌다. 수직선상에서 커진다는 것은 오른쪽으로 갔다 이런 말이죠. 오른쪽으로 C만큼 갔어요. 얘도 오른쪽으로 C만큼 커진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지점, 여기는 이제 B에서 C만큼 더 커진 거고요. 여기는 이제 A에서 C만큼 더 커진 거죠. 그래도 여전히 A 플러스 C는 B 플러스 C보다 더 크죠. 그래서 부등호는 여전히 그대로 만족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뺄셈도 마찬가지죠. 뺄셈은 이제 왼쪽으로 가면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C만큼 더 작아진 곳으로 가도 여기는 이제 B-C가 될 거고 이 위치는 A-C가 될 텐데 A-C는 B-C보다 더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여전히 부등호는 이제 만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선상에서 이제 살펴봤고요. 실수의 대소 비교 다시 한번 보면 A가 B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이 양변에 왼쪽과 오른쪽에 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거나 부등호, 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실수의 대소 비교 두 번째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곱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곱한다. 자, 이걸 설명하기 앞서서 먼저 요거 한번 볼까요? 만약에 이 위치에 A가 있어요. A는 대략 한 0.8 정도다라고 한번 볼까요? 그런데 이 A에다가 앞에 마이너스를 붙였어요. 마이너스를 붙였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와 같은 거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0.8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8은 수직선상에서 바로 여기죠. 마이너스 0.8. 그러니까 이 0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 길이가 0.8이고 이 길이가 0.8인 거죠. 다만 마이너스 쪽으로 왼쪽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제 원점 여기 0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옮겨간다라는 거예요. 자, 3을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길이가 3인데 왼쪽으로 3만큼 간 곳에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 개념을 수직선상에서 이제 이미지화 시킨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가 B보다 더 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A가 한 이 정도 있고 B가 한 이 정도 있다라고 보면 A가 B보다 더 큰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양수를 곱했어요. 양수. 그럼 예를 들어서 2를 곱했다 쳐볼까요? 그럼 2를 곱하면 더 커지죠. 이만큼 더 커지죠. 2배가 되는 거니까요. 여기 예를 들어서 이 A 값이 2.5라고 하면 2를 곱하면 더 커진 여기가 2A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B는 1과 2 사이니까 대략 1.5 정도라고 생각하면 B에다가 2를 곱하게 되면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이 정도에 오겠죠. 얘가 2B가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A-와 2B 양수를 곱한 값 사이에는 부등호가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원래 컸다면 양수를 곱한 것 사이에서도 A가 여전히 더 크다라는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음수를 곱하게 되면 이게 반대로 바뀌어요. 원래는 A가 컸는데 음수를 양변에 곱하면 반대로 이번에 B가 더 커지게 됩니다. 자, 왜 그런 건지 한번 볼게요. 자, A가 한 이 정도 있고요. B가 한 이 정도 있다.
그러면 a가 지금은 더 크죠. 그런데 양변에 음수, 뭐 마이너스 1을 곱했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곱하면 원점을 기준으로 저쪽 반대로 넘어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와 3 사이에 있었다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 사이로 이제 옮겨갈 거예요. 마이너스 a가 한 이런 데에 위치하겠죠. b도 마이너스를 곱하면 1과 2 사이에 있던 것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사이로 옮겨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번엔 누가 더 큰 거냐면 마이너스 b가 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b가 더 커지게 되죠. 아까는 a가 컸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를 곱했더니 b 쪽이 더 커지게 됐어요.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양수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라는 것을 꼭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 이제 실수의 성질인데요. 어떤 실수는 제곱을 하면요, 2번 곱하면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실수 3, 그러면 3을 제곱하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죠. 이 부등식 만족하죠. 참인 부등식이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얘도 4가 되면서 0보다 항상 크거나 같게 되죠. 이것도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그리고 루트도 생각해 볼까요? 루트 3, 요거 제곱하게 되면, 자, 루트, 제곱근은 뜻이 뭐였냐면, 제곱했을 때 이 안쪽에 있는 숫자가 나오는 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제곱하면 3이 되는 숫자죠. 그러니까 3의 제곱근이라고 부르죠. 3의 양의 제곱근. 그러면 이 숫자는 3이기 때문에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죠. 만족하고요. 그러면 이 꼴은 언제 만족하는 거냐? 이 꼴은요, 0일 때 만족합니다. 0도 실수죠. 그렇기 때문에 0을 제곱하게 되면 0이니까 이때는 이 꼴이 만족된다. 크거나 같다. 그래도 부등호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꼴 만족하니까. 그래서 어떤 실수는 제곱하면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게 된다라고 하는 성질 꼭 알아두도록 합시다. 마지막 저희 이재유 시험에서 2차 함수를 다룰 때 범위에 관련해서 이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이 성질을 모르면 이제 틀리게 되는 문제가 종종 출제되곤 하니까 반드시 알아두도록 합시다.